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은 도심 곳곳에서 연휴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놀이공원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고 도심 속 공원에도 나들이를 하며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연휴 표정을 양정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온 놀이공원. 놀이기구에 탄 어린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흐뭇한 미소와 함께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캐릭터 탈들의 댄스 공연도 보고 투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도 즐깁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친구와 놀이공원에서 만나고 각자 아이들을 데려와 휴일을 즐기기도 합니다. 친구는 이제 저기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 본 집에 내려오면서 같이 아이들도 있고 해서 같이 만나서 놀고 싶어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도심 속 공원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연을 날리기도 하고 가족들은 자전거를 같이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 있어 자주 못 보지만 명절 기간 동안 함께 운동도 하고 나들이를 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저 딸, 사이, 손주 이렇게 같이 왔는데 운동도 하고 같이 놀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주는 못 와도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반면 연휴를 맞은 시내 주요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대전역과 버스터미널에선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귀경객과 배웅 나온 가족들의 발길로 온종일 북적이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경길에 나선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거북이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유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이번 연휴가 짧아서 오늘까지 고향에 있다가 서둘러 출발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아직 대전 지역에서 경부선 타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많이 어렵고요. 251번 고속도로 대전 쪽은 서대전을 중심으로 3km 짧게 정체도 이어집니다. 아직 251번 고속도로는 논산 정체를 지나서 아직도 이 정안휴게소 부근에서 남천안까지 천안 쪽으로 23km 구간 정체고요. 1번 고속도로 서울 쪽은 비룡을 시작으로 대전을 지나 신탄진까지 혼잡하다가 청주 분기점부터 22km, 또다시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혼잡한데 안성을 지나고 나야 수월합니다. 40번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도 서안성은요, 이 경부선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혼잡이 더해지고 있고 35번 고속도로 하남 쪽은 서청주를 중심으로 경기도는 모가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를 앞둔 사전 점검 현장에서 인분과 함께 화재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설 명절을 숙박업소에서 보내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 점검에서 인분이 나오고 화재 흔적이 발견되는 등 무려 10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바닥이 빗물로 물바다로 변했고 전기 시설에도 물이 뚝뚝 떨어져 화재나 감전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이러네. 이날 세종에 내린 비의 양은 15mm 남짓. 적은 양의 비로도 아파트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달까지 시공과 보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은 말뿐이었고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세종시가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을 내렸지만 90%에 이르는 입주 예정자들은 가족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아파트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재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요. 전기 전선 같은 거. 그리고 벽돌 같은 것도 패인 것, 부셔진 것도 이렇게 파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8일 전세 계약이 끝난 한 입주 예정자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곳을 알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삿짐을 모두 빼내 컨테이너에 보관한 뒤 가족들을 데리고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교를 가까이 보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뭐 급한 짐은 빼고 오늘 이사는 쫓겨서 나가야 되고.
시공사 측은 이달 중으로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서 지난달로 그리고 이달까지 매번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입주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 계약이 종료돼 갈 곳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누구보다 우울한 설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조례에는 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회는 심각한 피해에 비해 대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이나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대책을 촉구해왔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에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2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사칭에 15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8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일당 32살 B씨와 28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사칭당한 기관은 신용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무지개 교실, 오늘은 어엿한 21살 청년이 된 김태환 씨를 TJB 사옥으로 초대했습니다. 14년 만에 무지개 교실이 다시 열린 건데요. 방송 엔지니어가 꿈이라며 대학에 진학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태환 씨를 위해 현직 엔지니어와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TJB의 다문화희망 프로젝트 무지개 교실에 참여했던 김태환 씨. 개별학습 능력에 맞는 무지개 교실 수업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공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때보다 공부를 더 잘해진 것 같아요.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 더욱더 쉬워진 것 같아요. 어엿한 21살 청년이 된 태환 씨는 방송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음향 연출과 장비에 관심이 있던 그는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음향 쪽에 먼저 관심이 있었는데 음향 쪽을 하다가 이거를 직업적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쪽을 알아보다가 방송 엔지니어 쪽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TJB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사옥으로 초대해 방송 엔지니어 선배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환 씨?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부조정실과 주조정실에 있는 각종 방송 장비를 조작해보고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을 함께 돌아본 태환 씨의 머릿속엔 궁금증이 한가득. 취업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송 엔지니어의 역할과 미래는 어떤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무선 설비가 제일 중요해. 무선 설비. 네. 무선 설비가 뭐 방송 통신도 있지만 무선 설비가 제일 중요하고 입사 기준에서 KBS, MBC 포함해서 민방까지 무선 설비 기본이야. 현직 엔지니어와의 만남으로 태환 씨의 진로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조언도 듣고 이제 이렇게 뭐 취업 준비 같은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이 분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TJB는 태환 씨와 같은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